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시장금리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에 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거액의 투자자들은 투자 액수가 매우 크고 거기에 만기가 길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오판으로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왜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는 걸까요? 미국의 경기가 아직 좋다는 뜻입니다. 시장금리 즉 채권금리는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적용합니다. 경기가 좋으니 물가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상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을 밟고 그 위에 채권금리를 놓아야 하니까 그만큼 채권금리가 높아집니다. 기준금리와는 달리 시장금리의 결정 원리는 다릅니다. 시장금리 반영의 중요한 물가지수에 따라 그만큼 변동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높고 경제 상황이 좋은데 기준금리 인하를 왜 했나? 라는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심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추측해보면 하나는 얼마 전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를 주도하는 주식들의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당시의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즉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장 기업들의 성장률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양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0.5%의 기준금리 인하는 많은 기업들의 성장 회복에 기여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과 성장성에 웬만큼 견조한 상태를 유지시키리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상승과 시장금리의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이번 달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우려와는 달리 의외로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의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실업률의 상승이었는데 이후 최근의 고용지표들은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핵심 연령층의 취업률이 양호해서 노동시장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 지수가 지난 4.6%에서 4.8%로 반짝 올랐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시장금리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실업률의 상승 측면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첫째로 임금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경기 침체의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말한 노동력 부족, 즉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건설업 일자리라는 측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보여주는 향후 고용 예정 지표가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고용은 하지 않겠고 지금 일하는 사람도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자발적 퇴사자 비율과 채용률도 각각 3.3%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동력 부족 지수가 이전 4.6%에서 이번 4.8%로 발표되면서 반짝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4% 중반대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불경기의 신호가 됩니다. 2000년도 이후 지금까지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는 여기에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가가 하락 안정이 되려면 실업률이 높아야 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경기가 활황이라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을 높여서 다시 말해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 소득을 없게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하면 물가가 잡힙니다. 기업은 자신의 상품값이 비싼 것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의 이익의 감소로 노동자의 해고가 생겨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물가가 너무 높아서 시장의 자정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가 강력한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이 가져온 초거대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물가가 잘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때 연준의장 폴 볼커가 등장합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는 4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기업의 약 40% 가까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디어 물가는 잡혔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의 전설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를 박살내면 된다는 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때의 실업률이 어떠했겠습니까?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고물가가 몰고 올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를 후퇴시켜서 약간의 실업률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연착륙에 대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미 연준의장 파월의 최근 발언은 그런 노력과 의중을 잘 나타냅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지수는 2%입니다. 현재 물가는 2.6%에서 2.9%를 오갑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시장의 안정화는 이루었는데 실제 시장금리는 미국 경기가 양호한 상태라서 여전히 상승 흐름입니다. 물가를 하락시켜 2% 목표치가 되게 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일단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유보적입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0.5% B컷이 아니라 0.25% 정도의 조금만 그것도 약간 긴 시간 후에 내리겠다는 태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높은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높은 금리를 찾아서 해외에 유로화나 엔화 같은 자금이 유입되면 그 과정에서 달러의 강세화가 나타나 수입 물가를 하락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의 자산을 사게 되면 달러를 사면 달러 가치가 올라서 달러의 강세가 됩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때보다 1달러로 1,500원을 바꿀 때가 달러가 강해진 것입니다. 1달러 1,000원일 때에는 1,500원짜리 제품을 사려면 1.5달러가 필요했겠습니다. 지금 1달러가 1,500원으로 강세가 되면 1달러면 1,500원짜리 물건을 사게 됩니다. 미국이 1,500원짜리 물건을 수입을 하면 이전에 1.5불이었던 것이 지금 1불이면 되니까 수입 물가가 하락하여 물가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실업률의 상승을 국가가 흡수하면서 경기의 하락이 없는 연착륙을 기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장금리 상승 흐름을 나쁘게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의 주가가 상승했다가 또 잠깐 내리기도 하고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미국 경제에 나쁘지만 않은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도 있습니다. 중국은 주식 가격이 요즘 수직 상승합니다. 이는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악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전쟁입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유가도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경기는 실업률 상승만 크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주가 흐름과 시장금리 상승 추세와 그걸 바라보는 연준의 스탠스, 앞으로 예의주시회에서 바라봐야 할 실업률과 중동전쟁의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멋진 부자, 명석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